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보험이랑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을 담은 기사들인데요.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경고부터 연 8%짜리 연금 상품, 또 선거를 앞둔 자동차 보험료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제각각인 소식들 같지만요. 사실 이 조각들을 잘 맞춰보면 당신의 자선을 둘러싼 이 거대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뭐랄까 가장 핵심이죠. 당신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왜 오르거나 내리는지, 또 왜 갑자기 은행원이 새로운 상품을 권하는지,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힘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와닿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금융감독원장이 1세대 실손보험을 구조적 실패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러면서 다운사이징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1세대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내 보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보장이 확 줄어드는 건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금융당국이 겨냥하는 건 모든 가입자가 아니고요.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과잉 진료입니다. 이 구조를 손보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일부의 문제 때문에 전체 구조를 바꾸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첫 번째 다운사이징은 말 그대로 보장 범위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 부담금을 높여서 보험의 군사를 빼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5세대 전환 유도는 일종의 당근책인데 보험료가 저렴한 신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대신 비급여 진료를 많이 쓰면 다음에 보험료가 확 뛰는 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쇼핑처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높여서 전체적인 손해를 줄이겠다. 결국 받을 만큼 내라. 이 원칙을 강화하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그 강경한 입장을 보면 이번에는 진짜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최후 통철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보험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장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세요? 하고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존 보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눈을 확 사로잡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연 8% 최저 보증을 내건 변액연금 상품인데요. 투자가 잘 안 돼서 손실이 나더라도 연 8% 단위로 계산한 돈은 연금으로 보증해준다. 이거 솔직히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이 드는데요.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이 상품의 핵심은 시간이라는 족쇄입니다. 시간이요? 네, 연 8%라는 이 매력적인 혜택은 당신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날까지, 즉 10년이든 20년이든 계약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만 유효한 거거든요. 만약 중간에 아이 학자금이나 전세금처럼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이걸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최저 보증 혜택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시점까지의 투자 손실은 고스란히 당신이 떠안게 됩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 완주에 대한 보상 같은 거군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결국 이건 10년 이상 절대 쓸 일 없는 봉인된 돈으로만 가입해야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당신의 재정 목표가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안정성인지 아니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단기 유동성인지에 따라서 이 상품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상품이 눈에 띕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달러 보험 가입이 작년보다 1.5배나 늘었다고 해요. 보험료도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으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건데요.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에 달러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거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거시경제의 불안이 개인의 지갑에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 같은 국제 뉴스들이 역시 믿을 건 달러밖에 없나? 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보험료를 내는 지금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10년, 20년 뒤의 환율이 얼마일지가 핵심이거든요. 만약 그때 가서 지금보다 원화 가치가 훨씬 높아져 있다면, 즉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달러로 받은 보험금은 똑같아도 그걸 원화로 바꿨을 때 손해지는 돈은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예측에 베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의 높은 환율만 보고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환차손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맞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일수록 그 상품 자체가 가진 또 다른 불확실성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금융상품들도 미래에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바로 그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 이른바 구하라법의 취지를 담은 법들이 시행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법의 시행은 단순히 비정한 부모를 처벌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법적인 상속인이라는 지위가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회적 원칙이 세워진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건 당신의 보험 계약에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보통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돈이 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법적 순서만 믿을 게 아니라 내 보험금이 정말 전달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수익자로 명확하게 못 박아두는 것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관찰하는 방법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우리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품이나 법규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품들의 가격과 구조 자체를 흔드는 더 큰 힘, 바로 시장과 정치의 역학관계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5.2%까지 치솟아서 적자로 들어섰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보험료를 올려야 할 상황인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보느라 올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아니, 내 보험료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선거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 시장 논리가 정치 논리에 발목 잡히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모습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표심에 좋을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누른 손실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사라질까요? 글쎄요. 결국 보험사가 떠안게 되고 그게 쌓이면 회사가 부실해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가됩니다. 보험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배당을 줄이거나 다른 보험 상품에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보험사의 주주가 누구죠? 바로 우리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 투자자들이죠. 아, 결국 정치적 이유로 억누른 비용을 결국엔 우리 사회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나눠내게 되는 셈입니다. 조상모사나 다름없죠. 결국 값싼 보험료라는 사탕을 받는 것 같지만 그 포장지 값은 우리 주머니 다른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군요. 씁쓸하네요. 이번엔 은행 얘기도 한번 보죠.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이 5년 만에 감소할 거라는데 이상하게도 전체 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 수입원인 이자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전체 이익이 늘 수가 있죠? 혹시 뭐 대출을 줄이는 대신에 위험한 파생 상품 같은 데서 한 방 터뜨렸다는 뜻인가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과거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즉 예대 마진의 거의 모든 수익을 의존했죠. 하지만 이제 그 방식만으로는 성장이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자산관리, 투자은행, IB 같은 비이자 이익 부문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거죠. 줄어든 이자 이익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요. 그렇군요. 그럼 이건 우리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은행이 당신을 더 이상 예금주가 아닌 투자 고객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은행 창구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두고 은행과 당신이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협상 테이블이 되는 셈이죠. 앞으로 은행은 당신에게 예적금 통장 하나 더 만들려고 권하는 대신에 이 펀드는 어떠세요? 이런 보험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라며 훨씬 더 공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변화에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역할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시야를 더 넓혀서 보험업계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험업계가 무려 1,14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145조 원이라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그 배경에는 ALM, 즉 자산부채 관리라는 보험사의 숙명과도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저수지 관리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수지요. 네. 보험사는 앞으로 고객들에게 내줘야 할 보험금이라는 방류량이 정해져 있으니 그만큼의 물, 즉 안정적인 자산, 주로 국공채 같은 걸 저수지에 항상 채워둬야 합니다. 이게 ALM의 핵심 원칙이죠. 아, 나갈 돈이 정해져 있으니 들어올 돈도 확실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금리 때문에 저수지로 홀로 들어오는 강수량, 즉 채권 이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저수지가 점점 말라갈 판이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 빗물만 기다리다간 다 죽겠다. 저기 AI나 반도체 산맥에 있는 새로운 수원지에서 물을 좀 끌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그 수원지로 가는 길은 험하고 물을 못 끌어올 위험도 있죠. 와,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만약 규제가 풀려서 보험사들이 이런 모험적인 투자를 늘린다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입한 연금이나 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투자가 실패하면 그 위험도 저희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잠재력과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의 돈을 굴리는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현명하게 새로운 수원지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10일에 있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에 전 세계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당장 연말 주가가 오르는 산타랠리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의 금리 결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강해지면 모든 것이 아래로 끌어당겨지듯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들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네. 기사를 보면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거나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의의 종착점입니다. 만약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딴 거래 힘은 계속 강해지겠죠. 아, 달러 보험. 네, 앞서 얘기했던 달러 보험의 매력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강달러는 러시아 원유 제재와 맞물려서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값을 올릴 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 전체가 불안해지고 이걸 잡기 위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되죠. 높은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결국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당신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료, 은행 대출 이자, 연금 수익률까지 모든 것을 연쇄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내 실손보험 구조가 바뀌는 작은 변화부터 달러 보험에 대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국내 정책과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흐름을 쫓다 보면 정작 발밑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사이에 아주 짧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군민안전보험의 이용률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과 거시경제를 공부하고 있지만 정작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안전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틈새 보장은 이미 당신 곁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화려한 것들만 쳐다보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